방금 보신 영상에서 환자분의 콧대에는 실리콘을 삽입했고 코끝은 기용골과 비중격 연골을 이용했습니다. 코성형을 생각 중인 분들은 콧대에 넣을 보형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성형에서 콧대에 삽입하는 보형물의 종류는 정말 많죠. 실리콘,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 보형물부터 기용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자가진피 등의 자가조직까지,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보형물을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형물 수만큼 코수술을 계속 받을 게 아니라면 말이죠. 보형물 선택의 첫 번째 고민은 우선 인공물을 삽입할 것이냐 아니면 자가조직을 사용할 것이냐입니다.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리콘과 같은 인공물을 사용했을 때와 자가조직을 사용했을 때 과연 수술 후에 외형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죠. 방금 보신 영상은 늑연골을 이용한 자가연골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떤가요? 앞서 봤던 실리콘 삽입 후와 비교했을 때 자가연골을 이용한 수술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가요? 둘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는가요? 자가조직을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실리콘을 쓰면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어색한 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코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의 종류는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피부가 극도로 얇은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럼 두 환자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받게 된 걸까요? 보형물 결정에 첫 번째로 작용하는 요인은 집도하는 의사의 성향입니다. 코성형을 할 때 자가연골을 선호하는지 인공물을 선호하는지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가연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작용하는 요인은 환자분의 성향입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그 안정성을 믿는 분들에게는 실리콘으로 수술을 합니다. 인공물 삽입에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환자분은 당연히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작용하는 요인은 환자분의 연골 상태입니다. 비중격 연골이나 기용골과 같은 코끝에 사용할 자가연골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코끝 수술을 위해 결국 늑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양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콧대에 삽입할 보형물도 늑연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용하는 요인은 환자분의 피부 상태입니다. 코 피부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피부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피부 신장력이 아주 낮은 피부를 가진 환자분이라면 실리콘과 같은 인공물이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로 작용하는 요인은 의사의 감입니다.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두 환자에게 각각 다른 보형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만 고집하는 의사라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더 나은 재료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시작부터 박탈당하는 것이죠. 환자분이 혼자서 어떤 재료를 쓸지 고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나 성형 카페, 성형 앱에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 혼자서 수술 계획을 잡다 보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는 확신만 들면서 수술하는 의사와 의견 차이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부류의 환자분들을 수술하기 꺼려하죠. 이처럼 코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보형물 선택은 의사가 환자의 코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죠.